오늘은 투자구로 찰리먼거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먼거의 말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위키돌이 코멘트를 붙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투자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니 귀담아 들어볼 만할 겁니다. 경청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가 고심해온 한 모델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장은 최종적으로 두세 개 혹은 대여섯 개의 주요 경쟁자로 축소되고 맙니다. 헌데 어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거의 없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모두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곤 합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왜 어떤 시장에서는 경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주주들이 근사한 이익을 보지만 다른 어떤 시장에서는 파괴적으로 진행되어 주주 자산이 감소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석과 같은 순수한 커머더티의 경우 왜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사는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더 많은 시간 등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티호크 이후 항공사의 주주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경쟁이 본격화되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항공산업의 주주 자산은 급격히 갉아먹혀 버렸습니다. 반면 시리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좋은 수익을 올립니다. 만약 당신이 중급 시리얼 제조업체를 경영한다면 자본 대비 대략 15%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고 만약 정말로 뛰어나다면 50%의 이익도 낼 수 있습니다. 왜 시리얼 산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좋을까요? 프로모션, 쿠폰 등으로 서로 미친 듯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이 점은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분명히 시리얼에는 항공사에는 없는 브랜드 정체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리얼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놓고 미친 듯이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반드시 확보하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켈로그 대표라서 시장의 60%를 꼭 차지해야 한다고 다짐한다면 시리얼 산업의 대부분의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켈로그 자체도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어떤 산업에서는 참가자들이 시장 점유율만을 추구하는 켈로그와 같이 행동하지만 또 다른 산업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완벽한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입시장을 살펴보면 펩시와 코카콜라의 병입업체들 모두 큰 이익을 내는 지역이 있는 반면 두 프랜차이즈의 수익성을 대부분 파괴하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는 개별 기업들이 시장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방식의 특이성 때문일 것입니다.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관련 참여자들을 직접 알아야 합니다. 유사한 시장 구조, 극단적 이익 격차. 산업 구조가 유사해 보이는 시장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이익 격차가 존재합니다. 항공사들은 100년 넘게 순손실을 기록하는 반면 시리얼 업계는 매년 50% ROIC를 달성합니다. 콜라 펩시 병입시장조차 지역별로 수익성이 극명히 갈립니다. 이는 단순히 경쟁 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적 역설로 보이지요. 왜 어떤 산업은 합리적 경쟁으로 공존하며 다 함께 이익을 창출하고 어떤 산업은 파괴적 경쟁에 빠져 모두 자본이 증발할까요? 경쟁의 함정. 인류에게 하늘을 선물한 항공산업은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큰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왔지만 투자자에게는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이후 항공사 주주들의 누적 순수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이는 완전한 커모디티화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좌석은 차별화되지 않는 거의 동일한 상품으로 전락했고 규제 완화 이후 치열한 가격 경쟁은 수익성을 전멸시켰습니다. 항공사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지만 이는 산업 전체의 파이를 축내는 자충수일 뿐이었습니다. 고객은 저가 항공권에 열광하지만 주주는 끝없는 자본 유입 요구와 부실한 ROI에 허덕입니다. 이는 가치 파괴의 악순환이 시스템화된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합리적 공생이라는 수수께끼. 반면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시리얼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유지하는 기적을 연출해 왔습니다. 켈로그, 제너럴 밀스 등은 끊임없는 프로모션과 쿠폰 전쟁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평균 15에서 50%의 자본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 핵심은 브랜드 신화에 있다고 먼거는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의 향수, 아침 식탁의 의식, 건강에 대한 믿음.
이러한 무형의 가치가 제품을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에서 감정의 자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소비자는 코코팝스와 후르츠링스를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각 브랜드는 마치 종교처럼 충성도를 확보하여 가격 경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요 시장 참가자들은 암묵적으로 휴전 협정을 체결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 점유율 60%를 목표로 서로 혈전을 벌인다면 전체 산업의 수익성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 암묵적 규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 이런 산업 간 극명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어떤 산업이 합리적인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첫째, 제품 차별화가 관건일 것입니다. 항공 좌석은 물리적 한계로 차별화가 불가능하지만 시리얼은 브랜드 스토리텔링으로 무한한 변주가 가능합니다. 둘째, 경쟁자들의 전략적 지능이 필요합니다. 항공사 경영진이 단기 점유율에 집착하는 동안 시리얼 기업들은 각자 장기 브랜드 자본 축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 구조 내 전략적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병입 시장에서 지역별 수익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지 경영진의 전략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는 양측이 가격 경쟁을 자제하며 공생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치킨 게임을 벌여 수익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시사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프로치를 통해 시리얼과 같은 산업 또는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의 암묵적 규칙 존재 여부 탐색. 과거 10년간 해당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얼마나 자제했는지 분석해 봅니다. 시리얼 업계의 쿠폰 전쟁은 이익풀은 건드리지 않는 의례적 경쟁. 탈 커머더티와 능력 평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이름만으로 프리미엄을 받는가? 애플 대 샤오미. 전략적 관성 탐색. 가령 항공사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한 반면 시리얼 업계는 역사적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스스로 자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습니다. 1990년대 미국 담배 산업은 소송 위협 속에서도 가격 담합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가령 중국의 공유 자전거 시장은 과잉 투자로 인해 1년 만에 70여 개 사업자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결론. 모든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계약 위에서 운영됩니다. 항공사가 치킨 게임의 희생양이라면 시리얼 업계는 투기장의 검투사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는 암묵적 룰을 정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히 성장률이 아닌 이 산업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이성적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10년 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이윤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시체 위에서 춤출 것인가?